I am 크리스찬 전한길입니다. 와!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책 속에 말씀은 언제나 순종하며 오늘은 성경책 속에 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제 생각과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불교든 신앙의 자유가 있고 집회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이런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렇게 태극기와 우리의 우방, 우리나라에 반드시 있어야 될 자유, 우방, 동맹국, 미국의 성조기를 들고 함께 만세 부르고 마음껏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안에 오늘 이 집회에는 원래 제가 나오기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홍보도 하지 않고, 그래서 너무 인원이 적게 와가지고 좀 초라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제 생각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또 보니까 이 앞자리부터 시작해서 역시 2030 세대가 제일 먼저 많은 것 같습니다. 2030 세대분들께 역시 나이 50 먹은 우리 기성세대가 늦게 나와서 미안합니다. (20대) 나이에 있는 전한길 아들아, 네가 서울 광화문에 집회에 나갔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는데 아버지로서 미안하다. 너무 늦게 나왔지만 하지만 끝까지 2030 세대들을 지켜주고, 또 우리 나이든 40, 50, 60, 70 세대들이 미래를 이끌어가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될 2030 세대들을 우리가 지켜주고 끝까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차가운 아스팔트에 나와서 탄핵 정국 속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그동안 집회에 먼저 나와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옳았습니다. 사실 저는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탄핵 반대 애국 집회를 열고 함께 하시는 분들을 좀 삐딱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옳았습니다. 사실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지난 26년 동안에 바로 수능 강의와 공무원 강의를 통해서 2030 세대들을 가르쳐온 학원 강사입니다. 돈 잘 벌고 인기 있던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강사가 지금 욕먹어가면서 또 이렇게 아스팔트 위에 저도 같이 나오게 된 것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탄핵 정국 속에서 한 60여일간 진행되면서 이게 뭐지? 처음에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시일이 지나면서 많은 것을 저도 계몽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계몽이 돼가지고 왜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뒤로 대통령 탄핵시키고 국무총리 탄핵시키고 대행의 대행마저도 지금 탄핵시키려고 하고 있고, 국방부 장관 없고 또 치안 행정 담당하는 행안부 장관도 없고 또 서울중앙지검장도 없고 또 많은 우리 국군 수뇌부들도 지금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또 나라와 국가는 안중에 없고 국민들도 안중에 없고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 깨어진 이 속에서 법치가 깨어지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속에서 저 민주당 이 사람들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권력 욕심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우리 대통령 잡아가려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 진행되고 또 관할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다가 체포영장 신청하고 왜 그러지 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공수처장 오동훈, 서부지법 영장판사 이순영 모두가 사법부의 좌파 카르텔, 사법부 내에 군대 하나회 같은 사조직이 같은 통속으로서 공정과 절차와 법치는 무너지고 저들이 우리 대통령을 그냥 잡아가려고 하는 걸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전에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이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는 없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좋습니다. 현재 무너지는 이 대한민국을 살려낼 사람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뿐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공수처에서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전 세계 언론이 다 주목하고 있고 전 국민들이 공수처에 부당한 체포영장 가지고 대통령 잡아가려고 할 때 그때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아직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이라는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원칙을 깨버리고 무조건 내란 수계다 이래서 선동해가지고 바로 막무가내식으로 대통령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그들의 검은 속내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원수이자 한 나라의 대표인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체포해 가는데 우리 실제로 서면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방문 조사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들 지켜보셨겠지만은 그냥 대통령이고 뭐고 무조건 끌어가려고 보여주기식으로 망신주기식으로 그때 대통령 잡아가려고 할 때 야당 민주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누가 우리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지 진실을 알게 된 것이죠. 당시에 다 알다시피 한남동에 대통령 관저 밖에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과 반대하는 국민들이 대치하고 있었고 또 관저 밖에서는 3,000명 가까이 되는 경찰들이 관저를 에워쌌고 또 그 안에는 경호처 우리 담당하는 분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당시에 총 맞더라도 대통령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공무원 강의하다 보니까 경찰들 중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집회를 지켜주고 이렇게 보호해주는 경찰들 중에서는 제 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저는 그거 생각하면 너무나 분노가 치밀합니다. 어떻게 총 맞더라도 끌어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과연 할 짓이고 할 말입니까 여러분? 거기서 만약에 총 맞아가면서 누구든지가 다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그런 놈들은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는지 저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시지 않습니까? 탄핵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모두 우리 국민 아닌가? 경찰도 우리 국민이고 경호처도 우리 국민인데 한 사람도 다치게 할 수는 없다. 차라리 내가 끌려가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평상시에는 사람 성격도 알 수 없고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일이 생겨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되듯이 역사 속에서도 난세가 되거나 어려운 일이 발생해보면 누가 나라의 충신이고 간신인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일이 당했을 때 민주당의 대통령의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신께서는 잡혀가더라도 국민을 다치게 할 수는 없다 라고 할 때 저는
그때 진심으로 이렇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이번에는 우리 국민이 나서서, 저도 나서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살려내자! 라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대통령 우리가 살려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은 했었지만 여전히 저는 그냥 유튜브 영상으로만 올릴 뿐이지 이렇게 아스팔트 위로 집회에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제가 나오게 된 것은 좀 부끄럽지만은 제가 직접 당하고 난 뒤에 이제 본질을 깨달아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뉴스에 보셔서 알겠지만 민주당이 탄핵 과정에서 공수처의 공정과 상식을 무시한 체포, 서부지법의 부당한 체포, 그리고 영장 발부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우리가 비상계엄 하기 전에는 그냥 멀리 있는 이야기라 생각하고 먹고 살기 바빠서 지나갔었는데 비상계엄 선포하고 난 뒤에 알고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29번의 탄핵, 그리고 그 탄핵도 알고 보면은 경악을 금치 못할 탄핵이었습니다. 감사원장을 탄핵시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원장이 무슨 일 합니까? 부정과 비리를 감사하고 감찰하는 것이 감사원인데 그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비리의 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을 탄핵했습니다. 여러분, 검사가 무슨 일 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범죄자를 잡는 그 수사하고 구속시키고 하는 게, 범죄 잡는 게 우리 검사인데 그 검사를 탄핵했다는 말은 민주당이 바로 범죄자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29번의 탄핵, 이 말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국가 시스템을 모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안 일방적인 삭감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대통령 특활비도 80몇억 되는데 그걸 빵원 만들고, 또 검찰, 범죄자 잡는 검찰 특활비도 500억 원 넘는 것을 빵원 만들고, 여기에 옆에 계시는 경찰분들, 여러분들 좀 처우 개선하고 수고한다고 예산 배정해냈는 것도 빵원 만들고, 또 제가 군부대 강연도 많이 가는데 요즘 군부대 바로 간부들, 부사관이나 장교분들 사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병장 월급은 200만 원 주는데 평생 헌신하겠다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 군인이 되어서 안보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위대하고 훌륭하고 감사한 군인들의 그 초급 장교들 처우 개선하려고 만들어 놓은 100억이 넘는 그 예산안도 삭감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군인과 경찰과 검사들 전부 다 국가를 위해서 너무나 자부심 가지고 봉사하고 하는데 일반 사기업보다 급여가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분들에게 이렇게 예산 삭감하는 걸 보고 저는 이건 아니다. 특히 또 대통령 특활비를 영원 만들었다는 것은 집에다가 돈 하나도 안 벌어다 주면서 알아서 집을 살림살이를 하는데, 아니 돈도 안 주고 어떻게 살림사노? 물으니까
살기 싫으면 집 나가라 라는 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래놓고 국회의원 월급연을 올립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전환길이가 대통령이어도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법도 뭐 만들어 보려니까 야당에서 무조건 반대해버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이라도 비상기업이라는 좀 센 방법을 통해서라도 국민에게 알리고 그동안 민주당이 해온 폐악질을 국민에게 알려서 모든 것을 국민에 알리자라는 차원,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국민들도 결국은 민주당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되었고, 이것을 모든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되면서 대통령 비상기업 때 지지율이 10%였는데 지금은 50%를 넘었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어가 아니라 가만히 갇혀 있는데도 50% 이상 지지율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민주당의 공정과 상식과 법치를 다 무너뜨리고 나라를 망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답이 명확합니다. 더 이상 민주당을 믿고 있다가는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기각시키고 직무복귀시켜서 모든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되도록 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동맹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하고, 그래서 국제관계도 되살아나고 경제도 되살아나고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던 차에 민주당에서는 전환길마저도 고발을 했습니다. 학원 강사 전환길이, 저는 요즘 아시다시피 텔레비전 무슨 방송, 다음에는 제가 오늘 이 언론인들 보고 계시면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대로만 좀 보도해 주십시오. 너무나 왜곡 보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2030 청년들을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도 무너지고 언론도 너무 편파 보도가 심하다 알리기 시작했고, 선관위도 1200건이 넘는 인사비리와 수많은 의혹들의 덩어리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알렸는데 제가 선관위를 비판하니까 민주당이 저를 고발했습니다. 제가 고발당하고 난 뒤에 사실은 저 법 없이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막상 고발이라는 말을 당하고 나니까 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민주당에서 카카오톡 검열하고 여론조사기관 협박을 할 때도 좀 심하다고 했는데요. 막상 저를 고발하는 걸 보고 이거는 그냥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래도 50이 넘었는데 인기 있고 돈도 있는데 저보고 고발하는 것은 몰라도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2030 세대들 돈 없고 힘없는 애들한테 민주당 비판한다고 고발 협박하면은 그들이 얼마나 상처받을 것이며, 그래서 마지막에 저는 그렇게 해서 더 이상은 민주당을 두고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여의도 집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고, 제가 단체도 없고 해가지고 집회 나가려니까 마이크도 있어야 되고 무대도 있어야 되고 집회 신고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던 차에 이 집회 열어주신 세이버 코리아에서 마침 연락 와서 전환기 선생님 이제 집회 한번 나오시겠어요? 하기 때 무조건 나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는
기독교 단체 세이버 코리아에서 이렇게 주도하지만은 이곳에는 알다시피 불교 믿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카톨릭 성당 다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다시 살려내자는 마음을 있었는데 이런 무대를 만들어준 우리 세이버 코리아 고맙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믿는 분들한테도 우리가 사실은 좀 빚진 마음이 있는 겁니다. 너무 이런 공간 만들어줘서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의도에 나왔고 그 뒤로 부산 집회에 갔었고 3일 전에는 이제 대구 집회에 갔었고 오늘이 천안의 4번째고 5번째 이번 주말에 광주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집회 참석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국민들이 시간이 갈수록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이 행했던 공정과 상식과 그냥 꼼수 이런 것을 국민들이 알아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효과도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부산 집회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대통령 지지율이 50% 넘었거든요. 그리고 대구 집회 3일 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그때 대구에 동대구역에 모인 집회 참석 인원이 경찰 추산 5만 2천 명이었습니다. 드론으로 항공사진으로 찍은 인원으로 하면 15만 명이었습니다. 경찰 추산만 기준으로 했을 때 그날 우리 탄핵 반대 집회에 5만 명이라면 이재명이 자기 이래 지지하는 사람들 좀 참석해라 하면서 경복궁역 앞에 탄핵 찬성 집회가 열렸는데 경찰 추산 5천 명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탄핵 찬성 쪽에는 5천 명, 반대하는 쪽에는 동대구만 해도 10배가 많은 5만 명, 광화문 앞에 광화문에 3만 5천 명, 이러면은 탄핵 찬성보다 반대하는 쪽이 무려 15배, 20배 가까이 많은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참석 인원 중에라도 20대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2030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들이 알면 알수록 먼저 깨어난 분들 계몽령이 맞지요? 알면 알수록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시키고 빨리 복귀시켜라. 그리고 민주당은 절대로 국가와 국민은 안주기도 없고 믿을 수 없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망가뜨릴지 모른다는 이런 국민들의 한마음이 되었던 결과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제가 이번 주말에 광주를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 보셨지 않습니까? 광주시장, 강기정 시장도 전환길 오지 마라. 민주당 부대변인도 전환길 오지 마라. 또 박지원 국회의원도 전환길 오지 마라. 5.18 정신을 훼손한다 이러던데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광주도 대한민국이고 대구도 대한민국이고 천안도 대한민국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저는 갈등을 조장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바로 전 광주 시민도 전라도 분들도 진실을 점점 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광주 와달라는 청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 가서 광주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에 대해서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을 가지고 있다. 그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는 동서통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한 겁니다. 동서통합에서 전라도도 경상도도 하나가 되고 나아가서 남북평화통일 이루어가지고 남북도 통합이 되고 이런 대한민국을 우리가 21세기 살아갈 2030 세대들에게 통합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러 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라 가라 이런 말 하는 것은 국민들이 아마 판단하시겠지만 저도 세금을 내고 그 세금 낸 돈으로 광주시장 월급도 주고 할 건데 광주 시민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뜻에서 광주도 가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바 제가 이렇게 집회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얼마 전에는 또 전한길이가 내란을 선동한다고 또 고발을 또 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더불어 고발당입니다. 맞습니다. 더불어 협박당입니다. 더불어 독재당입니다. 우리 80년대, 70년대, 90년대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 응답하십시오. 독재에 맞서서 우리가 민주화 운동했었던 결과물이 지금 더불어 독재당, 더불어 고발당이 하는 것이 진정으로 민주화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탄핵 반대, 대통령 직무 복귀를 그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애국심 하나로 모여있지만은 안타깝게도 지금은 헌법재판소에 재판 중인 탄핵 심리 중에 있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너무나 부당한 탄핵 심판 심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학생들 가르치면서 헌법재판소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위헌정당 심판도 하고 국민들이 올리는 헌법 소원 심판도 하고 또 권한쟁의 심판도 하고 심지어 대통령도 탄핵시키는 심판을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되니까 독립기관으로 만들어놨고 거기에 계시는 헌법재판관들은 너무나 보라색의 멋진 권위와 품격을 상징하는 제복을 입고 계시고 그분들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이렇게 탄핵 심판을 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제가 속았습니다. 학생들한테 잘못 가르쳤고 우리 5,300만 국민들 모두가 속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한길이가 이런 이야기하면 또 민주당 끈앞을 대는 그런 언론에서는 전한길이 너 왜 자꾸 헌법재판소를 불신을 조장하냐 이렇게 부추기지만 여러분, 제가 먼저 부추긴 거라 음모론을 제시했는지 아니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잘못했는지를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실체를 알고 나면은 너무나 엉터리고 너무나 엉망인 사람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야기하는 불의한 재판관인데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유는 이 사람들이 그동안 어느 정도 편파된 재판을 통해서 그것도 모르고 재판에 패소해서 억울하게 당했던 사람들 생각하면은 도저히 이 사람들을 제가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현재 헌법재판소장을 겸하고 있는 문영배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문영배 스스로 밝혔습니다. 좌파 진보 사조직인 법원대의 우리법연구회가 소속이고 본인 스스로 우리법연구회 안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다라고 밝혔어요. 이 말은 본인 스스로 극좌파라고 밝힌 겁니다. 그리고 문영배 본인 스스로 SNS 이렇게 페이스북 팔로우 하는 사람이 이재명 그리고 김어준 이런 사람들인데요. 문제 제기를 하니까 본인 스스로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지 아시죠? 증거인멸이고 떳떳하다면 그대로 놔두지 왜 삭제하겠습니까? 그러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공정한 재판을 할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영배는 양심이 있거든 빨리
사퇴하라! 사퇴하라! 두 번째 불리한 재판관 이미선 역시 우리법연구회 소속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여동생이 이상희 변호사인데 친여동생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친여동생은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데 언니가 돼가지고 나는 양심껏 심판하겠다. 그것을 누가 믿겠으며 유치원생들도 신뢰하지 못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양심 있고 염치가 있으면은 당연히 재판 회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뻔뻔스럽게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양심도 없고 염치가 없는데, 염치가 없는 사람 우리가 파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리한 재판관 정계선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법연구회 소속입니다. 정계선 남편 황필규라는 변호사인데, 황필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 선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남편은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데 아내가 되는 사람이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재판 회피를 신청하고 즉시 이 재판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네 번째 정정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 물으니까 그런 것을, 개인적인 것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전방에 가면은 우리 군인들이 언제 북한이 쳐들어올까 늘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는 저런 북한에 대해서 왜 떳떳하게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까? 그런 재판관을, 심판을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주적이 북한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국가관을 가진 재판관한테 우리 대통령의 심판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현재 민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바로 마은혁, 그 현재 역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고, 그 사람은 사회주의 인민혁명 조직인 인민노련 출신 핵심 멤버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5명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 5사람은 모두 그만두고 나가거나 재판 회피 신청을 하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올바르게 가르치는 거고 2030 세대들에게 공정과 상식은 이런 거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전한길이가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음모를 제시하거나 흔들고자 하는 게 아니죠. 누가 먼저 잘못했습니까? 예전 같으면은, 아니요, 지금도요, 민주당 끈앞을 대는 그런 언론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면은 전한길만 욕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버렸지 않습니까? 알아버렸는데 이걸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주의에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불리한 재판관들에 의해서 우리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 어느 국민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으며 어느 누가 그걸 신뢰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불리한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마은혁 5명 감히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즉시 헌법재판관으로 사직을 하거나 심판해서 손을 떼라. 만약에 여기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거나 그런 심판을 내린다면 이것은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50% 넘고 곧 60% 넘게 될 건데, 이것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며,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국민보다 위에 올라가는 것은 어느 누구도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주인은 국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이 원하는데,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서 국민이 명령하는데 헌법재판관들이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역적이 될 것입니다. 원래 2025년이 을사년입니다. 1905년 우리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들이 있었다면 원래 금방 말씀드린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마은여까지 만약에 우리 대통령을 탄핵 인용하고 파면시킨다면 21세기 제2의 을사 오적이 될 것이다. 제 강연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천안에 모인 시민 여러분, 특히 2030 세대분들, 저는 이런 불의한 공정과 상식이 모두 무너진 대한민국을 여러분들께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로서 저도 집회에 늦게 이제 합류하게 된 사람으로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바로 잡아가지고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존중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갑시다. 부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요구했는데도 눈 깜짝하지 않고 파렴치가 되어서 불의한 재판관들이 현재 재판 과정도 너무나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힘으로 막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이미 50% 넘었으니까 60% 넘기고 70% 넘기면 그것 또한 절대로 우리 국민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의 뜻을 바로 헌법재판관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도저히 우리 스스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이 아스팔트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광주, 다음 주말 대전, 다음 주 마지막 3일절 날 서울, 광화문에 가실 분들은 광화문 가시고 타 지역에 가실 분들은 각자 가도 좋습니다. 전환길이 가는 곳은 이번 주말에 광주, 그리고 대전, 서울 이렇게 갈 때 모든 국민들께서는 우리가 주인이라면 반드시 직접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서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 진보복지를 원한다, 자유 대한민국을 살려내고자 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줘야만 합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한다고 플라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모든 국민들이 깨달았겠지만 정치가 경제까지도 너무나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무관심하지 마시고 국회 입법이라든가 헌법재판소라든가 선관위라든가 전부 다 감시를 해야만이 그들이 국민을 무시하지 못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주권을 찾는 거고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2030 분들께서 더욱더 정치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21세기 우리는 첨단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기존의 좌파, 우파 이런 걸 전부 넘어서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넘치는
이런 대한민국을 같이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한 번 더 감사드리고 귀한 시간 쪼개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 또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진정한 애국자임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강다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얼굴 한번 안 나오고 오직 국가 사랑하고 대한민국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진정한 주인공이고 주인이고 전환기를 머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뜻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전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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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길. 전환기는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머슴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니까 외치는 것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외쳐주십시오. 윤석열 하면 대통령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 우리 전환길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성! 우리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긴 함성 5초간 발성!